116페이지에 필수예제 4번입니다. 자, 필수예제 4번 보시면 남자 6명, 여자 4명이 있을 때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남자 6명 중에서 먼저 남자 3명을 뽑아줄 거야. 수호야 어떻게 쓰면 돼 그러면? 그치? 이 3명을 뽑는 데는 아직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남자 3명만 일단 누구 뭐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자 4명 중에서 여자 2명을 뽑는 거니까 4C2 요렇게 골라주시고 그럼 요렇게 둘이 곱하면은 이제 멤버는 정해졌어요. 5명의 멤버는 정해졌고 그 5명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쫘라라락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쵸? 순서대로 세우면 되는 거니까 민영아 5명 이미 뽑혔으니까 5명을 배열만 하면 된다. 뭐 어떻게 하면 돼? 5 팩토리얼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치? 뭐 그 이후에 계산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밑에 문제는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 그럼 뽑는 데까지만 해봅시다.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아. 승우야 어떻게 해야 돼? 6C 14 그러니까 62요. 62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어서와 4C 좋아요. 남자 2, 여자 2 뽑았죠? 4명 뽑았어. 여 이렇게 뽑혔어요. 여. 근데 여기서 4명을 줄을 세우는데 여자 2명이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3명이 이렇게 묶었으니까 그치. 이렇게 3명을 줄 세우는 것과 같아서 곱하기 3팩토리얼 그리고 곱하기 이웃했는데 그렇지. 여자들끼리 순서 바꾸는 거 2팩토리얼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유나 이거 할 수 있겠니?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94번으로 가볼게요. 294번 자 이거는 서연이가 한번 해볼게. A, B를 포함한 8명이래요.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4명을 뽑았대. 그러면은 서연아 4명을 내가 뽑고 싶은데 이미 4명 중에 2명은 누구로 결정됐어? 문제를 잘 읽어봐. 내가 4명을 뽑고 싶은데 이미 그 넷 중에 2명은 결정이 돼버렸죠. 그죠? A랑 B로 결정이 돼버렸지. 그럼 나는 몇 명 중에 몇 명을 선택해줘야 돼? 6명 중에? 그렇지. 6명 중에 2명을 일단 골라줘야지. 그죠? 예진아 6명 중에 2명을 고르는 거 어떻게? 6C2죠. 6C2. 6C2는 계산하면 뭐지 예진아? 2 곱하기 1 분의 6 곱하기 5 해서 15가지죠. 자 그러면 이 15가지를 하면은 이제 나한테는 A랑 B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2명이 더 골라줬겠죠. 그 추가적인 2명을 뭐 예를 들면 뭐 E하고 F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4사람이 선택이 됐어. 그럼 이제 이 4사람을 일렬로 세울 건데 이번에도 A랑 B는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다. 성은아 이렇게 4사람을 일렬로 세우는데 A, B는 이웃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 어서와. 어떻게 할까 성은아? 내가 어저께 밤 12시에 쇼츠를 하나 올렸어요. 봤니? 쇼츠. 못 봤니? 어제 올린 쇼츠의 주제가 뭐냐?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한다는 말을 들으면 최소한 이 이웃하게 줄 세우는 경우에 보세요. 키워드는 생각이 나야 돼요. 이웃할 때 키워드는 뭐다? 묶어주는 게 키워드고요. 이웃하지 않을 때의 키워드는 뭐죠?
기억해봐. 이웃하지 않을 때 키워드는 그걸 제외하고. 요거. 일단 요게 연상이 돼야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리는 거죠. 성은아, 묶으라는 게 누구를 묶으라는 거야? A랑 B를 묶어. A랑 B를 묶으면 얘네가 이렇게 하고 한 명처럼 취급이 되잖아. 그죠? 그럼 뭘까요? 몇 명을 세우는 걸까요? 3명을 줄 세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3명. 그래서 3팩토리얼이고, 그리고 뭐도 꼭 해줘야 돼? 얘네도 묶여있지만 묶여있는 사이에서 자리는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곱하기 뭐 해준다? 이 둘 사이에 순서 정하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2가지. 2팩토리얼. 그죠? 그래서 여기 15가지가 A, B를 포함해서 4명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15가지고 그들을 A, B를 이웃하게 줄 세우는 경우가 요만큼인 거죠.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2니까 12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거하고 요거를 휘지야 곱하니까 답은 얼마일까? 답은 가면은 180까지가 됩니다. 180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17쪽으로 가서요. 자, 이거는 이제 도형을 만드는 건데 도형을 만들 때는 일단 조금 기본적인 문제로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원이 있어. 원이 있고 원 위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원 위에 점이 6개 있는데 이 6개의 점 중에 2점을 골라가지고 연결하면 그 2점을 지나가게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직선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6개의 점 중에 2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다. 그럼 윤지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6, C, 2로 계산하면 되겠죠. 왜냐면 6개의 점 중에서 내가 이렇게 2점을 선택하는 순간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지? 6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것의 개수가 곧 직선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 이녀가 여기다가 C를 쓴 이유는 뭘까? P가 아니라 C를 쓴 이유는? 무슨 차이인가요? P와 C는? 목요일 수업 들었니? 이리 와. 내가 결석하면 어떡하라 그랬어? 어? 결석하면은 그때 수업 듣고 오라 했지 않아? 결석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책임을. 너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또 들었어 안 들었어? 그렇지. 어? 안 듣고 오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어? 인영아,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뭐야? 순서가 중요할 때는 P, 순서가 안 중요할 때는 C. 그럼 지금 우리가 점을 이렇게 2개를 뽑는다고 했을 때 효민아, 이 점을 먼저 뽑고 이 점을 두 번째 뽑았을 때랑 얘를 먼저 뽑고 얘를 두 번째 뽑았을 때 그때 그어지는 직선이 차이가 있니 없니? 차이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점을 2개 뽑는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하지 않으니까 C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서 반직선의 개수 한번 해볼까요? 어서와. 반직선의 개수. 자, 반직선이라고 하는 게 뭐였지 얘들아? 중1 때 배웠는데 반직선? 뭐더라 반직선? 옛날에 이런 거 배웠잖아. A, B 해가지고 요렇게만 해놓으면 뭐예요? 선분. 그 다음에 A, B 해놓고 요렇게 하면 뭐예요? 요렇게 하면 직선. 선분은 뭐야? 선분은 A라는 점에서 딱 출발해서 B라는 점에서 딱 끝나는 요만한 게 딱 선분이고요. 직선은 A랑 B라는 두 점을 지나가지고 끝도 없이 뻗어나가는 게 직선이죠. 그럼 반직선은 뭐야? 반직선은 요렇게 쓰는 거죠. 요렇게.
A에서 출발은 해. 그러니까 출발점은 딱 있어. 근데 B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B를 지나서 이쪽으로 쭉 가는 게 반직선이죠. 한쪽만 끝이 있고 이쪽은 끝이 없는 게 반직선. 그러면 이렇게 점이 6개 있는데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서로 다른 반직선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이때도 6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아까 직선은 얘를 뽑고 얘를 뽑는 거랑 얘를 먼저 뽑고 얘를 뽑는 게 차이가 있었니 없었니? 직선은 없었지. 근데 반직선은 어떨까? 그치? 내가 얘를 뽑고 얘를 뽑으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반직선이다 이런 뜻인 거고, 반대로 얘를 뽑고 얘를 뽑으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반직선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결과물이 달라지잖아. 그때는 그럼 승우야 여기다 뭘 써야 돼? 팩토리얼은 아니고요. 피어. P를 씁니다. P. 그지? P. 그래서 직선은 6C2, 반직선은 6P2. 자, 그러면 또 삼각형으로 가볼까? 여기 있는 점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혜원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6C. 그렇지요.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3개 필요하고요. 이번에도 어떤 점을 먼저 뽑든 상관이 없죠.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동일하니까. 그래서 6C3, 요게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요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이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 지금 필수 예제 5번을 보면요. 5번에서는 일단은 직선을 물어봤습니다. 직선을 물어봤으니까 유나야, 일단 7개의 점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될까? 이렇게 2개를 뽑아야 돼요. 그렇죠? 2개를 뽑아야 되긴 하는데, 자, 7C2에서 끝일까요? 아닐까요? 끝이 아니겠지. 그치? 왜?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7C2가 답이 될 수 없을까? 아까 옆에 그림은 이 6개의 점 중에 어떤 2점을 뽑아도 그 만들어지는 직선이 서로 다 달랐어요. 그죠? 중복되는 직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어때요? 이 그림은 내가 만약에 이 점이랑 이 점을 뽑았어.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근데 내가 이 점이랑 이 점을 뽑았어. 그래도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4점 중에서 2점을 뽑게 되면 그 결과가 겹쳐요. 중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지 정확하겠지. 그래서 7C2에서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여있는 4점 중에서 2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 4C2를 빼줍니다. 4C2들은 다 중복이니까. 근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까지 쓰면 그럼 이게 답이냐? 이렇게 쓰면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계산을 끝내버리면 이 바닥에 있는 요 직선 있잖아요. 요 직선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직선도 이 중에서 우리가 2점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여러 직선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직선이랑 이런 직선이랑 직선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얘도 하나란 말이야. 얘도 그러니까 한 번은 세줘야 되는 거야. 한 번. 한 번은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4C2를 다 빼버리면 이 직선 자체가 아예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다 날리면 안 되니까 한 번은 세워주자. 그래서 1 더해주는 겁니다. 직선을 셀 때는. 다시 한번 전체 7개의 점 중에서 2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에서 자,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4점 중에서 2점을 고르면 항상 같은 직선이 만들어지니까 중복이 벌어져서 중복되는 걸 보정해 주려고 뺐어요. 근데 4C2를 다 빼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졌잖아. 요게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다시 한 번을 더해 줌으로써 요 직선까지 세주는 겁니다. 요게 요 그림에서의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세는 방식이고, 자, 두 번째로 삼각형으로 가볼게요. 삼각형. 자, 삼각형으로 가면 일단 민영아 출발 어떻게 해야 될까? 점은 몇 개 있지? 7개 있지? 삼각형을 만들 거니까 점을 몇 개 골라야 되지? 3개 골라야 되지? 그럼 어떻게 출발해? 그지? 일단 이걸로 출발해. 근데 이번에도 7C3이 답이 될 수 없죠. 수호야, 왜 답이 될 수 없을까?
삼각형이 중복이 되나요? 아까 전에 직선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를 골랐을 때 만들어지는 직선과 얘랑 얘를 골랐을 때 만들어지는 직선이 중복이 됐었죠. 근데 삼각형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얘랑 이렇게 점을 3개를 골랐다 봐. 그럼 이거는 삼각형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이 아예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맞죠? 점 3개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 걔네 3개를 가지고 삼각형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 4점 중에서 3점을 고르는 경우들을 빼버릴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직선 만들 때 뺀 거랑 삼각형 만들 때 뺀 거는 이유가 다르지. 이거는 윤지야 왜 뺐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겹치는 똑같은 직선이 여러 번 만들어지기 때문에 뺀 거죠. 근데 이건 왜 뺀 거지? 그렇죠. 삼각형 자체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뺀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는 뒤에다 플러스 1을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되는 거야. 이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4C3은 그냥 그대로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강여가 7C가 얼마지? (21) 빼기 4C는 얼마지? 6 플러스 1 그래가지고 16이죠. 맞지? 그 다음에 7C3은 얼마죠? 35인가요? 그죠? 35에서 자 4C3 같은 거는 어떻게 바꿔서 계산을 했어? 4C1로 바꾸랬죠? 4C1 그래서 얘는 4가 빠지면서 3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푸는 거고 강영이 누나는 수능 잘 봤대? 모르겠어요. 근데 수시로 봐가지고 최저 맞출 것 같대? 그러지 않을까요? 인혁이는? 너도 누가 수능 본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었니? 누구였지? 수호였니? 수호 누나라 그랬죠? 수능 잘 봤대? 갈 것 같아 대학교를? 갈 것 같긴 해? 그럼 됐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2입니다 고2. 네? 고3들 없어졌으니까 니네가 고2야. 금방입니다. 네, 전에 04년생들 가르쳐 보니까 고1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애들이 이제 수능 준비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금방이야. 자 내려가서 29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95번은 점이 9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일직선으로 막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 자 요랬을 때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다. 일단 효민아 직선이면 점을 몇 개 고른다라고 생각해야 돼? 2개 고른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9C2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 어때? 얘네들 중복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빼기 4C2를 해줄 거고 그렇지. 한 번은 세야 되니까 플러스 1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네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이 5개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그것도 중복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또 5C2를 빼주고 그리고 하나 더 해주고 요게 이제 직선의 개수를 찾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은 예진이 삼각형 하려면 출발 어떻게 해야 될까? 9 C 3으로 출발해야 되겠고 거기서 어떻게 할까? 그렇죠. 요 4개 중에 점 3개 뽑는 것들을 다 제외시켜 버리고 또 그렇지. 이 밑에 있는 5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 다 빼버리고 여기는 뭐 더하기 같은 거 할 필요 없죠.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까? 민영아 9C 36 빼기 4C 6 더하기 1 하고 빼기 5C 10 더하기 1. 자 그럼 얼마야?
응? 22, 그치? 2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9C3, 9C3 수호야. 9C3 얼마지? 84 빼기 4C3 4 빼기 5C3 10, 그치? 자, 그러면 7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70하고 22하고 더하니까 답은 얼마야? 9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다. 기본적인 원리는 요거니까 여기서 약간씩 변형만 시켜주시면 돼요. 넘겨볼게요. 218페이지로 가서, 자, 6번은 요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얘는 앞에 거보다 훨씬 쉬운데, 요렇게 생긴 지금 그림에서 우리는 평행한 애들 있잖아. 요렇게 평행한 얘네 4개의 직선, 얘네 4개를 한 세트로 보셔야 돼요. 이 4개가 한 세트. 그 다음에 요쪽 방향으로 요렇게 평행한 요렇게 5개들 있죠? 얘네들을 한 세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평행사변형이 몇 개냐 이걸 물어봤는데, 이걸 만약에 눈에 보인 대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세려고 그러면 셀 수는 있지만 좀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이게 사이즈가 한 칸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요만한 것도 있고, 뭐 요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엄청 많죠, 종류가.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세려고 그러면 꽤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평행사변형이란 원래 뜻이 뭐지? 승우야? 평행사변형의 뜻? 서연아, 평행사변형의 뜻이 뭐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죠. 요렇게 둘이 평행하고 요렇게 둘이 평행한 그 도형이 사각형이잖아.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요렇게 평행한 4개, 이 한 세트, 얘네 중에서 몇 개를 골라줄까? 얘네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그 2개가 이제 한 쌍의 대변을 이루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여기 있는 요 5개 중에서, 요 5개 중에서도 역시 2개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내가 만약에 요거하고 요거를 고르고요, 파란 세트 중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를 골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것들이 만나서 봐봐. 자, 요 선택된 애들만 이렇게 진하게 그어보면 요렇게가 선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가 선택이 된 거잖아. 그죠? 그럼 지금 진하게 그은 선들이 모여서 뭘 하나 만들었지? 요거 보이니? 요거? 그죠? 요렇게 평행사변형 한 개를 만들게 돼요. 다시 요 파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동시에 여기 빨간색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그 2개와 2개가 만나면서 하나의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평행사변형이 총 몇 개인지를 세기 위해서 그냥 뭐만 해주면 돼? 요 넷 중에 2개 고르는 경우의 수 4C, 요 5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의 수 5C, 이거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평행사변형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4C 곱하기 5C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평행사변형의 총 개수가 됩니다. 평행사변형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하나씩 찾으면 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요 문제 한번 해봅시다. 방금 배웠던 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거거든. 298번 답 한번 찾아봐봐. 직사각형도 사실은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잖아. 그러니까 방금 배웠던 내용을 활용할 수 있어요. 298번 답 찾아보세요. 정사각형은 그냥 세면 됩니다. 정사각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사각형은 직접 세보시고, 정사각형이 그러니까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 이런 거는 방금 위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보시고. 아직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선 정사각형의 개수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조합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종의 무슨 퀴즈 푸는 것처럼 이 그림 안에 정사각형이 몇 개 있을까 이런 퀴즈를 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정사각형의 사이즈가 1 곱하기 1 사이즈 있잖아요. 1 곱하기 1 사이즈 요만한 거, 요만한 정사각형이 몇 개 있어요? 16개 있죠. 16개. 그 다음에 2 곱하기 2 사이즈, 그러니까 요만한 정사각형. 자, 요만한 정사각형이 몇 개 있을까? 요거 9개 있습니다. 9개. 왜 9개냐면 이 상태에서 옆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첫 번째 줄에 3개가 있고요. 거기서 또 밑으로 한 칸 내려오면 또 3개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또 3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2 사이즈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 사이즈는 몇 개 있을까요? 그죠? 요거는 여기 있는 거에서 옆으로 한 칸 옮길 수 있고 아래로 한 칸 옮길 수 있고 옆으로 한 칸 옮길 수 있죠? 3 곱하기 3 사이즈가 4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곱하기 4 사이즈가 이거 전체 하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 한 개까지 더해주시면 정사각형은 그냥 이렇게 세버리면 30개가 됩니다. 30개. 30개. 그래서 1번 답이 30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풀기 위해서 이제 위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거야. 세트를 만들어야 돼. 세트. 여기에 지금 유나야 이거 이렇게 5개 선들이 평행한 선들 아니야? 이렇게 5개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있어? 가로 방향으로도 이렇게 5개가 세트 아닌가요? 이렇게 5개? 그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직사각형의 전체 개수를 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것 중에 2개, 요거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요거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OC2가 되겠고 이것도 OC2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OC가 얼마지? 10이죠. 10하고 10을 어떻게 곱해? 10하고 10을 곱해서 몇 개? 100개인데 이 100개 안에는 무엇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정사각형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 30개를 여기서 빼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100에서 30을 빼가지고 답은 70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위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문제도 볼게요. 299번도. 299번은 원 위에 10개의 점이 있는데 10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다.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했습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직사각형의 개수. 여러분 직사각형 하면은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야? 직사각형 하면 90도 직각이 있어야 되죠. 직각.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사각형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직각이 나올까? 예를 들면 뭐 요거랑 뭐 요거랑 뭐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연결하면 직각이 나올까 안 나올까? 직각이 안 나오겠죠. 그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될까?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물론 직각도 있지만 대각선.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어떨까? 같아요.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럼 여러분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서 그러면서 한 각이 직각이 되게 한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자, 내가 만약에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절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 수 없어. 그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려면 봐봐. 예를 들면 요 선하고 요렇게 그으면 둘이 길이가 어때요? 길이가 똑같지? 그러면 이 두 선이 내가 그리려는 사각형에 뭐가 돼야 돼? 대각선이 돼야 돼. 그러면 사각형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바로 무슨 사각형이야? 얘가 바로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그림에서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다 그을 수 있는 가장 긴 선분 있죠. 이렇게 그으면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이거에 비해서 짧아졌죠. 이런 거 말고 가장 긴 거, 가장 길게 그을 수 있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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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개 걷니?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이 5개의 선 중에 2개가 대각선 역할을 해주면 그러면 그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 선이랑 요 선이랑 만약에 요 두 선이 대각선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직사각형은 어떻게 그려지겠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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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겠죠? 그럼 요게 또 하나의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그어놓은 이 5개의 선 중에서 그냥 몇 개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대각선 역할을 할 선을 2개를 생각한다. 2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대각선 2개가 선택되면 그거에 의해서 직사각형 하나가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OC2가 바로 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인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또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으면 요게 이 원의 무엇이죠? 요게 이 원의 지름이죠? 그럼 또 지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지름에서부터 요렇게 각을 만들면 항상 이 각은 몇 도죠? 90도라는 성질이 있죠. 그렇죠? 90도. 그래서 지름을 지나가게 해놓고 나서 거기서 이런 식으로 그으면 항상 여기에서는 90도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또 요걸 이용하면은 요 안에 그릴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의 개수 그런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얘가 90도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그래서 뒤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뒤에 207번. 207번이니? 221쪽에 207번을 보면요. 요걸 보면요. 자, 방금 전과 비슷한 그림이 있고요. 이 원에서 이 원에 있는 점들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에서 직각삼각형이 몇 개고 정삼각형이 몇 개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할 때 방금 얘기했던 성질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름을 긋는 거예요. 지름. 요렇게. 그래서 이 지름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인가 따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요렇게 그으면 직각삼각형 하나, 또 요렇게 그으면 직각삼각형 둘, 그 다음에 요렇게 그으면 직각삼각형 셋, 요렇게 그으면 직각삼각형 넷이죠. 그러니까 이 지름 하나에서 나오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예요? 4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 가운데 이거 지름 말고 자 그럼 딴 걸로 바꿔. 지름을 만약에 요렇게 바꿨어. 요거. 그럼 요거에 대해서도 직각삼각형 똑같이 몇 개 나오겠어? 4개 나오겠지. 그 다음에 요쪽 지름. 요 지름에 대해서도 직각삼각형은 4개 나오겠죠. 총 몇 개야 그럼 직각삼각형이? 12개야. A가 12가 되는 거고요. 정삼각형의 개수는 그냥 간단해요. 정삼각형은 서로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어지는 정삼각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지는 정삼각형 하나하고 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정삼각형이 2개가 답니다. 그죠? 정삼각형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2가 돼서 A 빼기 B는 10이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219쪽이랑 220쪽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도 설명을 좀 할게요. 219쪽에 보면 조합을 이용하여 조 나누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다 써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분할 그리고 분배라고 불러요. 뭐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름을 딱 붙여줘야지 우리가 기억하기 좋거든요. 분할, 분배. 근데 여러분 분할과 분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 분할과 분배. 분할이면 뭘까? 분할은 그냥 쪼개는 것까지가 분할이고요. 분배는 쪼개 가지고 나눠주는 것까지가 분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조를 나누는 건데 만약에 9명의 사람들이 있어. 9명의 사람들 뭐
A, B, C, D, E, F, G, H, I 9명이죠. 9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9명의 사람들을 2명, 3명, 4명 이렇게 3개의 조로 나누고 싶다. 이런 게 분할이에요. 3개의 조로 쪼개는 거니까. 자, 요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2명 뽑아. 몇 명 중에 2명 뽑으면 될까? 9명이잖아. 9명 중에 2명 뽑아. 그래서 9명 중에 2명 뽑아 9C2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뭐 A하고 C가 요 2명짜리 조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남은 사람 몇 명이야? 7명이죠. 7명 중에 그 다음에 3명짜리 조를 만들어. 몇 명 뽑으면 돼? 7명 중에 3명 뽑으면 되죠. 그쵸? 3명 뽑아. 그럼 뭐 예를 들면 얘랑 얘가 한 조, 이렇게 3명이 한 조가 됐다. 그럼 73 됐죠? 그럼 남은 거 몇 명이에요? 남은 거 4명이죠? 그럼 4명이서 4명짜리 조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마지막 건 뭐 생략해도 되지만 굳이 쓰자면 4C4의 의미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해주면 이게 2명, 3명, 4명으로 쪼갠 거예요. 되게 쉽잖아요. 그죠? 9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거 중에 3명 뽑고 나머지 4명은 4명. 그런데 만약에 이 9명을 3명, 3명, 3명으로 쪼개고 싶다. 이때가 이제 문제예요. 봐봐. 방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하면은 그럼 3명 뽑자 그랬으니까 9명 중에 3명 뽑고 그럼 몇 명 남았어? 6명 남았잖아. 또 6명 중에 몇 명 뽑아? 6명 중에 또 3명 뽑아. 그럼 3명 남았잖아. 그럼 그 3명은 그냥 3C3 이렇게 써버리면 끝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때는 끝에 뭐가 붙냐면 3팩토리얼 분의 1이 붙어요. 이거 왜 붙을까요? 왜 이렇게 2명, 3명, 4명 나눌 때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3명, 3명, 3명 나눌 때는 끝에 굳이 저 3팩분의 1을 왜 붙일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자. 왜 붙을까 저게? 보통 저렇게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는 어떨 때 하는 행동이에요?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봐봐. 내가 처음에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내가 맨 처음에 9명 중에 3명 뽑았잖아요. 맨 처음에 이 뽑은 3명이 얘네 3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 B, C가 이렇게 셋이 한 조가 됐죠. 그 다음으로 뽑은 3명이 얘네 3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D, E, F가 한 조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뽑은 3명은 당연히 남아있는 요렇게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그런데 만약에 맨 처음에 뽑은 3명이 얘네 셋이고 그 다음에 뽑은 3명이 얘네 셋이고 마지막에 뽑은 3명이 얘네 셋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거랑 그러니까 빨강, 파랑, 초록 순서대로 3명 뽑은 거랑 초록, 파랑, 빨강 순서로 3명 뽑은 게 구분이 되니 안 되니? 구분이 안 돼요. 인원수가 똑같은 조들은 서로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가 똑같은 조들끼리는 순서를 우리가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2명, 3명, 4명이면 이런 걱정이 없어요. 2명, 3명, 4명이면 내가 만약에 이 앞에 2명 뽑고 그 다음에 3명 뽑고 그 다음에 4명 뽑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서로 바뀔 일이 없잖아. 인원수가 다르니까. 근데 3명이면 인원수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얘네가 처음에 뽑은 3명인지 얘네가 처음에 뽑은 3명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게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똑같은 조가 3조가 있으면 3팩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2명, 5명으로 조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일단 2명 뽑아야 되니까 9C2 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7명 중에 2명 뽑아야 되니까 7C2 하겠고 마지막에 5명이니까 5C5 할 텐데 자 지금은 인원수가 같은 조가 몇 개 있어? 2조가 인원수가 같잖아. 2조가. 이 2조는 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나눠? 2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분할이에요. 분할. 3조로 나누는 것. 근데 분할 말고 또 뭐도 있었어? 분배도 있었잖아. 분배.
분배는 뭐냐면 2명, 3명, 4명으로 이제 사람들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나눠 놓고 그러니까 지금 뭐 A, C가 이렇게 한 조가 됐고 그 다음에 D, E, F가 한 조가 됐고 그 다음에 B, G, H, I가 한 조가 됐잖아. 그럼 분배는 뭐냐면 이렇게 조를 나눈 다음에 그 조에다가 이름을 붙여. 너네는 1조, 너네는 2조, 너네는 3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조가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얘네가 1조가 될 수도 있고 얘네가 1조가 될 수도 있고 얘네가 1조가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다시 뭔가 뭐 이름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뭐 얘네한테 뭔가 서로 다른 것들을 나눠준다거나 이런 배열의 의미가 들어가면 요 끝에다가 다시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조가 나눠져 있는데 1조, 2조, 3조일 수도 있고 1조, 2조, 3조일 수도 있고 1조, 2조, 3조일 수도 있잖아. 그 순서를 배열해주는 것이 3팩토리얼이죠. 이 3팩토리얼은 어떻게 분할되어 있든 똑같아요. 조가 3개라면 똑같이 여기다 3팩토리얼 해주는 거야. 얘가 분배의 개념이에요. 분배의 개념. 분할을 끝내주고 마지막에 나눠주는 개념으로 끝에 3팩토리얼을 곱해주는 것이 분배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분할 분배가 들어가 있는 문제. 220페이지로 가서 자, 8종류의 꽃이 있어요. 8종류의 꽃이 있는데 2종류, 2종류, 4종류씩 세 묶음으로 나눈대요. 나누는 것까지만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분할이죠. 분할. 근데 2번을 봐봐. 얘는 2종류, 3종류, 3종류씩 세 묶음으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명한테 나누어 줬죠. 그럼 얘는 뭐까지 들어간 거야? 분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죠? 요거는 분할이고 요거는 분할, 요거는 분배입니다. 그럼 분할을 어떻게 할까? 방금 배웠던 것대로 한번 해보자. 민영아. 자, 8종류의 꽃이 있는데 처음에 2종류 뽑죠? 어떻게 해야 돼? 8C2 했죠? 그 다음에 남은 몇 가지 중에 6가지 중에 또 몇 개 뽑고 2개 뽑고 그 다음에 4개 남았죠? 4개 그대로 이렇게 해주지. 자, 분할이 끝났나요? 안 끝났죠? 2종류 2종류 얘랑 얘는 그 개수가 똑같잖아. 개수가 똑같은 게 2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이 팩토리얼 분의 1 요거까지 붙여줘야 분할이 끝난 거예요. 맞죠? 자, 밑에 것도 해볼게요. 2종류 3종류 3종류 효민이가 한번 해보자. 이거는 처음 출발 어떻게 해야 돼? 8 C 2 그 다음에 6 C 3 곱하기 3 C 3. 자, 분할이 끝났나요? 왜 안 끝났죠? 여기 지금 3, 3 개수가 같은 게 2조 있죠? 2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라? 2 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줘, 곱해줘라. 여기까지가 분할이지. 근데 우리는 그 묶음을 나눠가지고 이걸 또 서로 다른 세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3명한테 나눠준다라는 의미로 뭘까지 붙여야 돼요? 승우야, 뭐가 붙어야 돼? 마지막에 3명한테 나눠준다? 3팩토리얼. 이 마지막에 붙이는 요 3팩토리얼이 분배의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기본적인 분할과 분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300번, 301번, 302번이 좀 어렵습니다. 300번, 301번, 302번. 그래서 이 중에서 쉬운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자, 301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301번. 자, 301번은 6명의 학생이 있어요. 6명. A, B, C, D, E, F. 6명이 있는데 이 6명이 2명씩 짝을 이룬대요. 그럼 2명씩 짝을 이뤘다는 얘기는 둘 세 조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쵸? 세 조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세 곳으로 떠났대. 그럼 뭐까지 해주라는 거야? 분배까지 해주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해봅시다. 6명 중에 2명씩 조 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6, C, 2 해주고 그 다음에 4, C, 2 해주고 그 다음에 2, C, 2 해줘야 되죠. 그럼 유나야 분할이 끝났나요? 두 명 인원수가 다 똑같지? 인원수가 같은 조가 몇 개니까? 3개가 있으니까 뭐까지 해줘야 돼? 그쵸, 여기까지 해주면 여기까지가 분할인 거고 조를 다 짰어. 둘둘둘 조 짜는 게 끝났어. 그거를 이제 서로 다른 세 장소로 뿌려줘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다시 뭘 해준다? 요게 이제 분배 개념으로 3팩토리얼을 붙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3팩은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지워버리면 되죠. 그죠? 지워버리면 돼요. 요 앞에 것만 계산하면 답입니다. 예진아 6C가 얼마지? 6C가 15, 4C는 6, 2C는 1, 그치? 두 개 중에 두 개 뽑으면 1이야. 그러면은 15 곱하기 6 곱하기 1이니까 몇이에요? 90이 되죠? 90. 이게 30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0번. 이거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300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300번. 네, 마시고 오세요. 300번 해봅시다. 자, 300번 해봅시다. 답이 뭘까, 일단? 답은 105입니다. 105. 자, 근데 105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선 총 10권의 책을 5권씩 두 묶음으로 나눈다. 그죠? 10권의 책을 5권씩 두 묶음으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출발을 이렇게 해야죠. 10C5 해주고 5C5 해주고 5권 어때요? 5권 똑같잖아. 권수가 같으니까 곱하기 2팩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이게 5권씩 두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조건이 있냐면 각 묶음에 적어도 한 권의 수필집이 포함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성은아, 우리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바꿔서 문제를 풀었더라? 적어도 뭐뭐뭐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에 뭘 찾았죠? 예진아 뭘 찾았죠? 적어도 뭐뭐뭐뭐 한다 그러면 그지? 그 상황에 반대가 되는 상황을 찾아서 그걸 전체에서 뺐었단 말이죠. 그러면 각 묶음에 적어도 한 권의 수필집이 포함된다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두 묶음으로 나눴는데 여기에도 수필집이 들어있고 여기에도 수필집이 들어있어요 이런 말이잖아. 뭐라고요? 그쵸? 그러면 그거의 반대 뭐냐면 두 묶음 중에 한 묶음으로 수필집이 다 세 권이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수필집 세 권이 한 묶음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한 묶음으로 수필집 세 권이 한 묶음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문제에서 말한 상황의 반대예요. 그러면 그 상황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소설책 7권이 있고 수필집이 3권이 있는데 수필집 3권이 한 묶음으로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소설책 7권 중에서 수필집이랑 같이 들어갈 몇 권을 골라주면 돼요? 같이 들어갈 2권만 골라주면 돼요. 이게 소설책 7권 중에서 2권만 골라준 다음에 그 2권은 여기 수필집 3권이랑 묶어가지고 한 묶음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5권이 다 소설책 남은 5권이 나머지 한 묶음을 이루면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상황의 반대가 되겠죠. 그죠? 수필집이 두 묶음으로 이렇게 책들을 나눠놨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여기도 수필집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수필집이 들어가 있게 해봐라 라고 문제에서 말한 거고 우린 그거의 반대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수필집이 두 묶음에 나눠 들어간 게 아니라 한쪽으로 수필집이 다 몰빵되어 있는 경우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 수필집이 3권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이거 하나에. 그럼 여기에 그럼 추가적으로 소설책 2권이 들어와야 이렇게 5권이 한 묶음이 되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남은 소설책 5권이 또 한 묶음을 이루는 거고 이 상황이 문제에서 말한 각 묶음에 적어도 한 권의 수필집이 포함된다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요 7C2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의 반대. 얘가 계산해보면 21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에서 빼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얼마니 계산하면? 그거 200. 얼마? 126. 아 124. 2팩 나눴으니까 126에서 21 빼니까 얼마가 돼? 105. 이렇게 풀리는 것이 30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고요. 내려가 보면 302번도 좀 헷갈리는 문제인데 302번으로 가볼게요. 자, 302번은 8개의 학급이 참가한 축구대회 대진표가 저렇게 만들어졌대.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그럼 1반부터 8반까지가 있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그냥 8개의 반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래가지고 8팩토리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대진표의 개수가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여기다 그냥 8개 반을 쭉 배열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봐봐. 대진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1반을 넣고 여기에 2반을 넣는 거랑 여기에 2반을 넣고 여기에 1반을 넣는 게 차이가 있나요? 없죠. 얘네들이 순서 바꿔도 아무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1, 2반 들어가 있는 거 여기 2, 1반 들어가 있는 대진표는 같은 대진표로 봐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분할과 분배 개념으로 보려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8개의 반을요 4반 4반으로 쪼개요. 왜? 요렇게 넷과 요렇게 넷으로 쪼개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그 4반을 어떻게 해? 2반 2반으로 쪼개고 여기 있는 4반도 2반 2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2반끼리 시합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이 시합하고 얘네들이 시합하고 얘네들이 시합하고 얘네들이 시합하고 거기서 이긴 애들이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8반을 4반 4반 쪼개고 다시 4반을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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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쪼개주면 대진표를 하나 완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분할의 개념으로 풀자면 자 먼저 8C4 그리고 4C4 그리고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4명 4명 인원수 같잖아. 이거 어떻게 줘야 돼요? 2팩분의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것만 먼저 계산할까요? 8C4가 얼마지? 얼마니? 8765에 432 70이에요? 4, 2, 8, 3 2 지워지니까 70인데 2팩 나눴으니까 35가 되겠죠. 35.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4반 4반으로 쪼개졌어. 그러면 그 쪼개진 4반을 다시 2반 2반 쪼개야 되잖아. 이 4반을 2반 2반 쪼개는 거니까 4C2, 2C2 그리고 역시 2반 2반 그러니까 반의 개수가 둘둘로 같으니까 2팩분의 1 붙여주시고 얘는 얼마예요? 3이죠. 그쵸? 근데 이 2반 2반으로 쪼개는 과정은 몇 번 필요해? 여기서도 필요하고 여기서도 필요하고 2번 필요하잖아. 그쵸? 그래서 3은 2번 들어가는 거죠. 총. 뭐 어떻게 돼요? 35에다가 3 곱하고 3 곱하니까 답은 몇이 돼? 315가 됩니다. 315. 이렇게 풀리는 문제고 또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8팩토리얼 아까 맨 처음에 1, 2, 3 이거 8개의 반을 그냥 여기다 쭈루루룩 배열하면 8팩토리얼이잖아. 근데 그 중에 요 놈이랑 요 놈은 서로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죠. 얘네 둘 사이에는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2로 한번 나눠. 얘랑 얘 사이에도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잖아. 또 2로 나눠. 이런 식으로 뒤집어도 될 때마다 2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얘네들 뒤집어도 되고요. 얘네들 뒤집어도 되고 얘 뒤집어도 되고 뒤집어도 되죠. 그리고 이거랑 이거도 뒤집어도 되죠. 이거도 뒤집어도 되고 이거도 뒤집어도 되죠. 그래서 총 7번을 2로 나누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풀이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분할 분배를 이용해서 풀자면 요렇게 넷 쪼개고 둘 쪼개고 이런 식으로 쪼개주시면 됩니다. 315가 답이고 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조합의 마지막 부분이라서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숙제는
여기 연습 문제 첫 번째 페이지까지만 할게요. 그 222페이지는 다음 수업 시간에 쭉 풀어보기로 하고 221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RPM은 128까지 조합 중간쯤일 거거든요. 128까지 숙제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기 위해서 개념 원리는 215, RPM은 몇이었지? 116이었죠. 자, 여기까지 지금 검사가 다 끝난 사람들이 휘재, 나예, 혜원이, 서윤이, 윤지, 민영이까지 교재 검사 끝났고요. 그 친구들은 1일 10제도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밖의 친구들은 요거 개념 215, RPM 16, 116까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일 10제가 덜 끝났던 사람들이 강혁이랑 수호랑 인혁이, 성은이, 예진입니다. 이렇게 5명은 1일 10제도 끝내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벌써 가려고? 아직 2시 18분밖에 안 됐어. 자, 내일